그 화재 지점하러 이제 5층이나 10층에 들어갔다가 화재가 번져가지고 못 나올 경우에 소형으로 만들어주면은 구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적은 걸 하면 되도록 해서 지금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생을 바친 노력. 국민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그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쭉! 자, 이런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서 네.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후에 대한 대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자,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는데요. 은퇴 후에도 즐겁게 노후 생활을 즐기는 방법부터 질병 관리까지 다양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화로운 상암동 채널 A. 김현욱의 굿모닝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날아왔자야. 제가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네네, 점검해드려야죠. 의뢰자 김영자 씨를 찾아 전주로 출동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김명자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의뢰인 김명자 씨. 김명자 씨의 하루로 알아보는 100세 시대 노후 준비법. 자르고 또 자르고. 어우, 아침부터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이 많이 붙은 데는 좀 따내고 있습니다.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한 감농사. 이렇게 부부가 함께 감농사를 하게 된 이유는? 퇴직하고 할 일이 없으면 외롭잖아요, 이게. 그래서 퇴직 2년 전에 뭔가 노후에 살아가야 할 일거리를 찾느라고 내가 감나무를 심었어요. 노후에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하고는 이런 육체적인 상태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할 수 있는 요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그 다음에 대한 설계도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 끝나자마자 웬 등산? 어메, 하는데서요? 얼마나 자주 산에 오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다녀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빠지지만 산을 다니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폐활량도 좋아지고. 김명자 씨 부부가 매일 산을 오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절에 위패가 있거든요. 돌아가셔서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산을 오른다고요. 시집 잘 온 줄 알아. 서울로 시집가서 봐. 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 은퇴 후에 우리의 로망이 이제 노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각자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노후에도 부부가 짧게지만 둘이 교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각자 할 수 있는 취미 영역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복마을 시민 여러분, 오는 21일 하복마을 임시회의를 하려고 목소리가 왠지 나치근데.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아하, 김명자 씨였군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씨, 지금 무슨 방송 하신 거예요? 내년 1월까지 통상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자 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는 김명자 씨. 오늘은 간식을 나눠주기 위해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오, 과일 자르랴 나르랴. 바쁘다 바빠. 오랜만에 뵙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다 쌌다며. 많이 하세요. 어르신 한 분 한 분 따뜻한 관심으로 대하는 김명자 씨.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보통 여성들보다는 남성분들의 고독사가 많이 나타나요. 남편의 손을 이끌고 지역 사회에 적응시켜주는 그런 배려도 필요합니다. 수선님, 진짜 일 끝났어? 누가 줬어? 나
김명자 씨 덕분에 경로당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럭저럭 즐거운 김명자 씨, 건강 대비도 하고 계신 거죠? 예, 해 있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거 한 3년 됐어요. 이게 뭔데요? 노후의 건강보험 상품이라고 해서 이걸로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든 사람도 이게 들 수 있다네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해야 나중에 갑자기 아팠을 때 힘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플 때를 대비해 건강금융상품을 준비했다는 김명자 씨. 요새는 나이가 많고 질병이 있어도 건강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건강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생활에 대비한 금전적인 대비뿐 아니라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치료비 준비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뭔가에 또 열중하기 시작한 김명자 씨. 오늘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를 한 편 쓰고 싶은데요. 가만히 시간 있으면 조금씩 수첩에 적어놓은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조금 한 5, 6년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등단을 해보고 싶고 시집을 한 권 내고 싶습니다. 어머나, 젊은 시절 꿈꿔왔던 시인에 도전한다는 김명자 씨. 정말 대단해요. 김명자 씨의 노후 대비, 과연 그 결과는? 지금까지 김명자 선생님 너무 멋진 활동을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한다면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도 더 추스리시고 더욱 건강해진 상태로 인생 산막에 멋진 도전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김명자 씨의 노후 대비 합격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라요. 톡톡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모르는 번호로 통장 빌려달라, 체크카드 빌려달라 이런 문자 받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다 불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문자 메시지 주의보를 내렸는데 어떤 불법 문자냐? 바로 이런 겁니다. 통장 계좌 한 며칠만 빌려달라. 체크카드 며칠 빌려달라. 근데 왜 이걸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다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저는 불법 문자 메시지가 너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1월부터 5월까지만 봐도 저 불법 문자 나온 것이 번호가 811건. 작년 대비 2배 넘게 지금 폭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런 문자 메시지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깜빡 속는 경우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느냐? 우리는 뭐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오거든요. 다양한 유형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려주세요, 뭐 대여 이렇게 오지 않고 뭐 대금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를 수입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좌가 더 필요해서 빌리는 겁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세금 감면 때문에 필요합니다라는 것이고 뭐 주류 업체입니다. 이런 식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절대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사기 방지 서비스를 다 도입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쭉 나오다가 앞서 잠깐 그 가격이 나왔는데 한 개 잠깐 빌려주시면 400만 원. 통장 두 개부터는 뭐 500만 원까지 선지급합니다. 체크카드 빌리면은 3일 내에 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안전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때 클릭해서 전화를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범죄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 사기에 이렇게 깜빡 속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이 있나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처벌이 이제 사기. 나도 그냥 모르다가 그냥 넘어간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도 처벌이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2개월간 해당 계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전자금융거래 할 때마다 이제 체크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든 제재를 받게 되고요. 심지어 1년간 신규 계좌 개설 금지, 나아가서 무려 12년간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명단에 일단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건 이제 본인이
모르고 당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알고 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그래서 예.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설 경우에는요. 주의하십시오. 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죠. 예, 얼마 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해킹을 당하면서 암호화폐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은 디지털 암호화폐, 예.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정한 암호를 풀 때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돈 찍어내듯이 화폐를 예. 발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둘 사이에 거래를 할 때도 저런 암호를 통해서 하나의 거래가 묶여진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암호화폐다라는 예.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우리가 더불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어떤 개념인지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개념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거래를 블록으로 막고 그 거래를 체인으로 연결한다. 약간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중고차를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예. 지금까지는 중고차 회사가 뭐 그냥 다 통제를 해가지고 모든 거래를 알고선 사고팔고를 하게 되니까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에 뛰어들면 차 한 대를 저와 김현욱 앵커가 네. 거래를 했습니다. 네. 그럼 하나의 블록이 나오죠. 네. 그런 다음에 모든 그 차에 대한 기록을 암호로 딱 막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차를 그 다음에 김현욱 앵커가 추혜정 앵커한테 넘긴다. 그러면 한 블록은 끝났고요. 저와 김현욱. 김현욱과 추혜정의 간의 거래가 또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져요. 그 두 개의 블록이 이제 체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각각의 블록마다 암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고차라고 예를 들어서 수백 번을 거래를 해서 만에 하나 어떤 범죄자가 그 중고차를 좀 좋게 속이고 싶겠다. 못 속입니다. 모든 거래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거래들의 내용은 투명하게 다 볼 수가 있고 그러네요. 안전하다라고 해서요. 이게 금융거래뿐만이 아니라 전 생활 전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해킹 걱정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보안성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안이 생명이긴 한데요. 대전의 한 기업에서 그러니까 보안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플랫폼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금융뿐만이 아니라 뭐 나아가서 선박을 팔 때도 필요도 하고요. 맞아요. 다양하게 뭐 유통에도 필요한데 100여 가지의 이 보안 플랫폼에서는 이 거래가 가능하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오프라인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대전에 만든 이 보안 플랫폼 업체는 우리가 이 저 암호화폐라든가 블록체인이 온라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도 진행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저렇게 온라인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 NFC가 뭐냐면은 교통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스마트폰에다 저걸 담아가지고 갖다 대면 딱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여기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 네네. 해킹 위험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네. 저 스마트폰 NFC 기술도 블록체인 할 수 있는 그걸 개발을 했는데 관계자의 인터뷰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예. 공인인증서가 인터넷이 닿지 않는 인터넷과 분류돼 있는 그곳에 저희 지갑에 거기에 담게 된다고 하면 정보가 있을지언정 이 공인인증서를 빼갈 수가 없습니다. 해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이 되는 공간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완전히 단절을 시켜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어떠한 공간, 즉 저희 카드 지갑의 칩 안에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네, 4차 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좀 더 안전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군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에서 바로 우리의 한국의 비빔밥 관련한 요리 경연 대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비빔밥 관련 요리들이 선보였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프랑스 파리 최고의 요리 학교인 루꼬르동블루. 때 아닌 징소리가 울려 퍼지고 10명의 아마추어 요리사들은 비빔밥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10대 1의 예선 경쟁을 뚫고 올라왔는데 기상천외한 비빔밥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요리 명인이 비빔밥 심사에 나섰습니다. Les yeux déjà, il faut que ce soit très joli. S'il y a des parfums, on doit sentir la fraîcheur, la beauté et le naturel pour la santé. 각양각색의 비빔밥이 탁자에 올려졌고 우승자가 발표됩니다. 8번입니다.
우승자들이 만든 비빔밥입니다. 이것은 전통의 맛을 잘 살려서 이것은 이태리 리조또와 결합시킨 창의성 덕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전혀 다른 맛인데 맛있습니다. 우승자에게는 한국행 왕복 비행기권이 주어졌습니다. De visiter Jeonju pour manger leur bibimbap. Ouais, j'ai déjà fait Seoul, alors du coup, j'aimerais visiter un peu toutes les villes pour manger.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비빔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동정민입니다. 한류 열풍의 일환으로 한식 열풍가에 불고 있네요. 참 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 이번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화면으로 보이시는지요? 지금 강한 바람과 함께 제 우산 뒤로는 이렇게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륙으로 올해 첫 장맛비인 데다가 강수량도 굉장합니다. 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지금은 중부 내륙으로 집중되고 있고요. 인천 백령도는 현재 4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튼튼하고 챙이 넓은 우산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약 1시간 전 서울등 수도권과 충남 일부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호남과 영서 북부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변 시설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맛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반면 남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밤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으로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리는 동안 시간당 30mm의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자세한 예상 강수량 보시면 남부지방은 최대 150mm로 호남과 지리산 등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중부 곳곳으로도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에 영동과 제주는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1도, 전주 25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비가 내리며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 서울은 25도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지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 내륙은 대구, 광주 29도, 울산 27도로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엔 다시 전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 시야 확보에 불편이 많겠습니다. 빗길 조심히 다니시고요. 교통안전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운동 힘들지만 매일 관리 받잖아요.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장이 불편하십니까? 캐변이 아쉽습니까? 장에서 천변씩 되는 토종상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 건강에 딱 좋아. 캐변에 딱 좋아. 장 건강과 캐변 1600-8988. 우리가 키운 건 단지 건조기의 크기가 아니라 보송함의 크기. 처음 만나는 초대형 보송함. 삼성 건조기 그랑데. 생방송 김현의 굿모닝 6월 26일 화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네.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은 에브리데이 에버홈, 리프레쉬 에버홈 글라스텐, 망고 스무디, 폭풍수다 에버홈 글라스텐, 눈꽃 빙수. 매일 다른 요리, 매일 다른 즐거움. 변비, 쥐어짜는 건 힘들죠? 수분을 흡수한 식이섬유가 장을 채우고 비워 배변 리듬을 찾아드립니다. 시원한 맛 남기도록 채우고 비우는 아락실. 알았죠? 아락실.
요즘엔 루프탑이 대세지. 이거 맛있는데? 요즘엔 피맥이 대세지. 요즘 숙취해소에 상쾌한이 대세지, 대세. 응. 술자리 대세. 대세. 당신의 서큘레이터, DC모터인가 아닌가? DC모터로 소음은 줄이고 소비 전력은 낮추고 강한 바람까지. 파세코 DC 서큘레이터. 미니멀 디자인의 스마트한 기능까지.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마음에 들어요. 파세코 DC 서큘레이터. 선 없이도 돌아가네? 이 생각 누가 했지? Think smart. 파세코. 이 많은 채널 다 보시나요? 보지 않는 채널은 빼고 진짜 인기 채널만 남기고 취향에 따라 드라마, 예능, 퀴즈, 골프 스포츠까지 좋아하는 채널은 더하고 가격은 절반으로 보지도 않는 채널까지 돈 내지 마세요. 반값 TV 오직 헬로샵에서만. 가입 문의 1855-1082 CJ 헬로. 지난 21년 동안 국내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 BBQ 5년 이상 된 가맹점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죠? 수익이 꾸준하니까 계속 하는 거죠. BBQ 하면 정말 돈이 되나요? BBQ 10년 하면서 참 고맙지요. 애들 교육에 돈 걱정은 덜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자금 상황에 따라서 맞춤 창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상담 완료 시 냉풍기 증정. 폭포수 얼음 폭풍으로 시원하게. 개인용 냉풍기 증정. 박지윤 씨, 암에 걸렸던 분들은 암보험 가입이 어렵다고요? 네, 암이 무서운 게 이 높은 재발률 때문인데요. 나이 들수록 암 발병률까지 높아지니까 큰일입니다. 흔한 지병만 있어도 힘들다는데 정말 가입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AIA 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암을 알았어도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등의 의사소견이나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없고 5년 이내 암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보장 금액인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죠. 일반암 3천만 원, 특정암 600만 원은 가입 후 91일부터, 소액암은 각 300만 원씩 가입 첫날부터.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떤 신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게임만으로 매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리니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국민 게임이라고 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착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작으로 예정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내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기대를 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지 M이라든지 뭐 블레이드 소울 2, 뭐 아이온 덴페스트 같은 이런 대형 라인업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출시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한 3, 4분기, 저는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부터 이 실적의 어떤 저점 구간을 벗어나서 조금 더 주가가 개선이 될 조짐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서히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저점을 통과한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보이고 있다 보입니다. 이 검은색 선이 이제 60일선인데, 이 주가에서 60일선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은 6월 22일 날 좀 갱신을 하고 지금 다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양한 제가 지지선을 그어놨죠. 예.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받쳐지면 다시 한번 지지대를 막 받고 이 중요한 이 481선,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주가가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한 45만 원으로 1차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 가격을 32만 원, 33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탑픽 종목 선정해서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볼게요. 네. LG노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현재는 IT 주식이 다소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워낙 이 중미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가 IT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 지수도 업종 자체가 5% 이상 빠지면서 조금 중국 쪽 뭐 투자 제한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전반적인 IT 업종에 좀 부정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LG이노텍은 주가가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니컬적인 분석을 보시면 5월 2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저점을 벗어내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6월 15일을 기점으로 단기 조정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5일부터 다시 주가가 받치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저점을 받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신규 매수 타이밍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제가 설정한 지지 라인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지지를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LG이노텍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이제 역시나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상승, 출하량의 증가, 그리고 신작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LG이노텍이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 자체가 역시 카메라 쪽이기 때문입니다. 3D 센싱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듀얼 카메라, 나아가서 이제 서드 카메라까지 이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날이 갈수록 현재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북미 쪽은 LG이노텍이 대부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애플 아이폰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애플 아이폰이 이제 3분기 정도에 출시가 되는데 그 아이폰에 대한 출시 일정이 예상보다 좀 빠를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먼저 반응을 하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뭐 애플뿐만이 아니고 북미 지역의 각종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LG이노텍의 어떤 카메라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이노텍에 대한 실적에 대한 구간이 2분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뭐 국내 스마트폰도 계속 출시해야 될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워낙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수급에 대한 안정성, 즉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솔직히 이제 스마트폰 내에서는 애플이 가장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미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긴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아이폰에 대한 방향 자체가 이번에 중국 시장을 좀 공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규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들리지만 과연 이대로 끝날까? 저는 굉장히 많은 의심이 있거든요. 역시나 언론 보도에서는 양측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물밑 작업에서는 계속 협상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서로 간의 어떤 이해와 맞게 7월 4일에 어떤 7월 6일 정도가 1차 관세 부과 기간인데 이 부분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LG이노텍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LG이노텍을 지금 구간에서는 좀 한번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IT 업종을 분명히 한두 개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 다음은 이제 LG이노텍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도 좀 좋은 이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도가를 한 20만 원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손절 가격을 지금 한 3만 원 정도, 13만 5천 원 정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에 이어서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게임주, NC소프트까지 송동현 팀장님께서 준비해오신 종목 추천주 공개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최근 추천주 수익률이 워낙에 좋아서 오늘 더 종목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바로 이어서 김찬석 연구소 보겠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같은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예.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노텍은 전기전자 소재와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모바일 기기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인터넷 사물 부품 등이 주력 제품입니다. LG노텍의 2분기 실적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 168억 원도 기대에 못 미쳤지만 2분기에는 200억 원 가까운 영업적자가 예상됩니다. 영업적자의 이유는 매출의 62%를 차지하는 광학솔루션 영업적자가 확대되는 것에 따른 영향입니다. 또한 아이폰 X 판매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부의 수익성은 1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율 개선과 시장 점유율 확대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분석됩니다. 올해 2분기 실적 개선 속도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애플의 신제품 3개 모델 중 2개 모델에 LG노텍의 듀얼 카메라 모듈 채택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LG노텍의 3D 센싱 모듈은 애플의 3개 모델에 전부 채택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패드의 제품의 3D 센싱 모듈과 3D 센싱 모듈 확대와 트리플 카메라 채택은 LG노텍의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LG노텍의 상반기의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 3분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국내 부품업체 중에 애플 최대 벤더로서 2018년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서 해외 거래선의 안정적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5% 증가한 3,0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기재 확대를 통해 국내외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 분석됩니다. 영업이익은 4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평균 항공유가가 21%나 크게 상승했지만 운임과 유류 할증료 인상에 따라 국제선과 국내선 달러 기준 단가가 상승하며 비용 부담을 상쇄시켰습니다. 항공운항의 효율성 지표인 일평균 가동시간은 14.3시간으로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 탑승률 또한 91.9%로 지난해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제주항공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1% 증가가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1.9% 하락한 15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선과 국내선 단가가 소폭 하락하며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 시 연간 영업비용은 약 30억 원 가까이 상승하는데요. 원화 절하가 이어질 경우 내국인出국자 수요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수준에서는 원화가 급격히 추가 절하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분석됩니다. 환율과 지진 등의 영향이 변수이지만 2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3분기에는 추석 수요 효과가 외국인과 기관 함께 동반 매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이틀 연속 샀고 주가도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이 됐었는데요. 누적 강도면에서도 살펴보시면 오늘 기관이 좀 더 강하게 사고 있고 외국인도 함께 매수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거래 강도가 4.04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오늘 4배가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도 굉장히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시면 실시간 수급 흐름 짚어드립니다. 0266-02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수급 우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주가 대비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철도 관련주들이 힘을 내면서 현대, 로템이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나뉘었었는데 오늘 다시 좀 수급이 뒤집어지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적 강도면에서도 외국인이 꽤나 많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을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거래량 강도 1.3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과 컴퓨터도 2%대 강세를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2.5%대 강세를 시현해주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오늘까지 하면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입니다. 오늘 일진다이아가 하락 출발했는데 현재 상승 전환을 했네요. 함께 살펴볼까요? 현재 0.8%대 강세를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다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도 빨간불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도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관이 좀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 탄력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거래량도 2.1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살펴보시면요. 오늘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제약주들, 의약주들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천단 제약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왔네요. 현재 기관은 크게 스탠스를 잡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 매수세로 삼천단 제약 하락폭을 줄여내고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온 것이 참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을 필두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현재 주가는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 탑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세와 강세를 고려했을 때 오늘 살펴보면 좋은 종목들이 선정이 되는데요. 오늘 두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선정이 됐네요. 요즘 걸그룹 블랙핑크로 인해서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도 빨간불을 켜냈고 오늘도 3%대 강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에 나섰다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참 분위기가 좋죠. 현재 누적 강도 살펴보시면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거래 강도 1.8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탑픽 종목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수급 탑픽이나 실시간 수급에 대해서는 02-6676-02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오차와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현재 이 시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 지수도 점차 하락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 SK하이닉스를 보면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 했을 때 좀 힘을 받다가 최근에 디램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낸드 쪽에서도의 가격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어제 5%까지 좀 낙폭을 키웠고 오늘도 좀 하락폭을 키우다가 그래도 지금 1%까지 조금씩 줄여내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는 도대체 언제쯤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맨날 싸다 해도 참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아닌가라는 싶고요. 이게 완전 바닥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좀 매수권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고 싶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렇게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높이기도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작년, 재작년 연간 50%씩 증가했던 이제 그런 속도감이 좀 올해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소간 그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연간 실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PER이 현재 실적으로만 6배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 성장성이 내년에 좀 감익이 된다 그래도 해외에 있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과 좀 직접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좀 싼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8만 원대 중반, 8만 5천 원 이하 이 정도면은 계속해서 좀 매수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저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좀 감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증가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절대적인 그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큼 실적의 신뢰가 높은 쪽도 좀 없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라면은 물론 이제 시장의 어떤 파생 거래나 이런 지금 기계적인 거래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4만 6천 원대라면은 큰 두려움 없이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죠. 네. 지금 18,000원대까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3만 원 전후의 주가를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지금 18,0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역시 차트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LCD에 대한 이제 현금을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LCD 쪽이 좀 계속해서 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OLED 쪽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익이 좀 뽑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양쪽 모두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뭐 요즘 반전 포인트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OLED에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확보가 좀 돼야 되는 게 전 첫 번째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LED 디스플레이도 지금 뭐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이게 저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좀 실적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반전 포인트는 오히려 이제 OLED 시장이 과거 LCD 시장만큼 여러 군데에서 좀 채택이 좀 된다 그러면 좀 반전 포인트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뉴스플로우를 좀 보시고 가실만 하고요. 짧게 하나 더 체크를 해드린다면 어제 그 정부 쪽에서 2022년까지 2조 5천억인가요? 2조 6천억 정도 네. 투자를 해가지고 생태계를 좀 조기 형성시키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초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오늘도 지금 서서히 관련된 종목들 어제 초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죠. 뭐 국일제지나 평화산업, 뭐 NK 이런 종목들 지금 뭐 하방을 좀 잡아가고 다시금 좀 상승할 그런 것들을 좀 상승할 그런 낌새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또 시장 확대적인 부분 또 현대차와 또 아우디의 이런 합작 뭐 이런 건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좀 대안적인 그리고 좀 틈새적인 쪽으로 수소차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소차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 육성에 힘입어서 틈새장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고 앞서서 이제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유통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박을 하고 있다라고 짚어드렸는데 오늘 이제 편의점 관련주 짚어보고자 했었잖아요. 월드컵 특수 때문인 건가요? 최근에 좀 그래도 꿈틀대고 있어요. 네. 편의점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져서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오버퍼폼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편의점주들의 가장 그 시즈널적인 요인들은 여름의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2, 3분기가 성수기고 겨울에 편의점을 좀 방문을 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그 2분기, 3분기를 지날수록 이제 성수기로 좀 진입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좀 요인이 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 이제 고평가를 좀 받았던 이유들이 이제 출점을 편의점들이 이제 기존의 슈퍼마켓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계속 출점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출점에 대한 제한이 좀 걸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이익률을 올리는 단계에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올리는 사이즈는 이제 좀 지난 것 같고 이제 편의점 안에 품목들을 PB 브랜드를 한다거나 자체 브랜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기존의 식품업체들이 하고 있던 영역들을 전반적으로 좀 빼오면서 마진율을 좀 높이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로 본다면 향후에 편의점주들은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이 굉장히 좀 많이 바닥권역에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BGF 리테일도 좀 올라왔지만 기존에 빠진 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여력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은 좀 가능한 그리고 2분기 지나고 3분기 갈수록 이제 성수기를 좀 향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맞춰서는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접근해 본다면 오늘 약간 좀 올라서 부담스럽다면 조정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징주들 흐름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분의 출발 공략주 관심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경민 차장께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 뭐 다 아시죠? 네. 대형주 중에서 지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많이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수급에 좀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좀 체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관심이 가기도 하고요. 최근에 네이버가 60만 원 중반대부터 지금 70만 원 중반대까지 나름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네이버는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반등을 해줬었는데 카카오는 바닥을 다진 거 외에는 큰 의미를 찾기가 힘든 그런 수준으로밖에 지금 반등을 좀 못했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인 하락 압력에서는 다소간 좀 한 발이 좀 비껴나 있는 그런 특징도 좀 있겠고요. 뭐 어쨌든 플랫폼 그런